예도는 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이데거 1차 자료 강좌 41번째 존재와 시간 들고 나왔습니다. 20절 중반부터인데요. 상당히 많이 진행됐어. 원서 페이지로 거의 100페이지 넘어서려고 하고요. 거의 3분의 1 정도 조금 덜 되는 것 같아. 그죠? 여러분들 정말 고생하셨고요. 한 번씩 1차 자료 강의를 해 나가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또 공부할 것도 있고 다른 강좌도 해야 될 것도 많고 하다가 41번째 시간을 오늘 갖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40번째까지 거의 조회수가 한 700 이상이 나오는데요. 1차 자료를 이 40번 1시간짜리 강의를 40개까지 따라왔다.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이 무게감이 장난이 아니잖아, 그죠? 그런데 예도가 볼 때는 700조회수면은 거의 350명에서 400명 정도가 이 1차 자료 강의를 다 따라온 거예요. 대단합니다, 그죠? 강의를 하는 예도가 아니라 따라오는 여러분들이 대단한 거예요. 박수를 보내고요. 계속 진행해 나갈 겁니다. 일체도 1차 자료를 이어나갈 거고요. 해야 될 게 너무 많고 몸은 하나고 그러나 정말 열심히 충실하게 그죠? 삶을 이어나가야 이런 강의들이 가능한데 여러분들 특히 여건이 되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자 예도TV로 꼭 후원해 주십시오. 강의 계속 이어나갑니다. 20절 중반부터예요, 여러분. 자,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The Scholastic Fast 이렇게 나가요. 스콜라 철학은 일의적이거나 단순하게 동일한 이름을 가진 그러한 의미와 구별하여 존재의 의미의 긍정적 의미를 아날로게스 베도이텐 이래 되어 있어. 원문에 유비적 의미로서 파악하고 있다. 이 부분은 예도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어제 단편 강좌를 해놨어. 특히 스콜라 철학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알고 싶으면 예도가 어제 했던 그 아리스토텔레스와 칸트의 범주를 넘어 하이데거의 실존과 들레즈의 차이를 향하여 제목도 길어 그죠? 요 강의를 꼭 참조하셔요, 여러분. 그러니까 스콜라 철학자들은 존재의 의미에 대한 긍정적 의미를 일의적 의미와 구분하여 유비적 의미로서 파악했다는. 그러니까 이건 아리스토텔레스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범주론, 그러니까 논리학, 오르가논 첫 번째 장이 바로 저거잖아. 첫 번째 제1권이 그죠? 이 범주론에서 다루어지는데 존재는 일의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다의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유비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래요. 근데 일의적으로 썼을 때는 이게 신의 어떤 초월성이 파괴돼 버려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식으로 신을 다 알 수 있나? 자기 자신을 보여준 신만이 우리는 파악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존재를 일의적으로 써서 어떤 다양한 범주에 속하는 존재자들을 존재의 일의성에 포섭하는 이런 거는 신의 초월성의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의성으로 갖고 가게 되면은 이 범주별로 어떤 공유되는 그런 것들이 단절되잖아, 그죠? 그렇게 되면은 신은 불가지론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쨌든 신은
이 세계와 자기를 관계하고 있어. 이 세계는 피조물로서. 물론 이거는 스콜라 철학, 그리스도교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거야. 중세에. 그러니까 존재를 일의적으로 써도 문제가 되고 존재를 다의적으로 써도 문제가 되는 거야. 존재란 개념. 그래서 스콜라 철학자들, 거기에서 특히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존재를 유비적으로 써야 된다. 그렇게 되면 신의 초월성도 파괴되지 않고 신이 이 세계와 피조물과 관계하는 거죠. 그것도 적절하게 표현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야, 지금 여기에서. 하이데거가. 데카르트는 스콜라 철학의 거의 말기의 사람이잖아. 스콜라 철학은 8세기부터 9세기, 거의 800년부터, 그죠? 1500년, 1600년까지니까, 여러분. 스콜라 철학의 말기에 속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영향이 있는 거죠, 데카르트도. 그래서 스콜라 철학자는 유비적 의미로서 일의적 의미와는 구분하여 사용했다, 이 말이야. 이제 이해가 되죠? 요래되는 거야.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리스토텔레스를 따라서, 근데 그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그리스 존재론 일반의 단초에서 이 문제가 앞서 형성되고 있어,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유비적으로 사용하느냐, 일의적으로 사용하느냐는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앞서 형성되는데, 이런 문제는 사람들은 아리스토텔레스를 따라서 유비의 다양한 방식들을 확정했어. 그런데 그러한 방식에 따라서 학파들이 존재의 의미의 기능을 파악하는 것 안에서 다양한 학파들이 구별되고 있어. 그러니까 중세의 스콜라 철학은 이 유비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죠? 그 학파들이 갈라졌다, 이 말. 이건 또 보편 논쟁에서도 갈라져. 그러니 에리우게나라든지, 그 다음에 또 안셀름이라든지, 기욤이라든지, 또 아벨라르라든지, 아퀴나스라든지, 이런 대가들이 있잖아, 그죠? 이들이 각각 이런 방식에 따라서 유비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학파들이 구분되었다, 이 말이에요. 계속 나갑니다. 근데 데카르트는 이 문제의 존재론적인 철저한 연구와 연관하여 스콜라 철학에 한참 뒤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스콜라 철학자들의 세밀함보다 데카르트의 작품 곳곳에서 나타나는 스콜라 철학자들이 문제 삼은 이 존재 유비의 문제를 데카르트는 이들보다 훨씬 못 다루고 있다, 이 말이에요. 계속 나갑니다. 더 나아가 데카르트는 이 문제를 아우스바이헨, 회피하고 있어. 문제를 제대로 다루는 게 아니라 피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그 피하는 그 근거를 데카르트의 어떤 그 철학 원리에서 라틴어를 직접 빼내갖고 지금 인용하고 있어. 자, 요 라틴어를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Nulla eius substantiae nominis significatio potest distincte intelligi quae deo et creaturis sit communis, 이렇게 나와 있어. 이걸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러한 실체의 이름의 의미, 실체는 갈로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러한 이름의 의미, 이러한 실체의 의미는 명료하게 이해될 수 없다. 곧 어떤 건가 하면은 신과 피조물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실체의 이름의 의미와 의미는 명료하게 이해될 수 없다. 이렇게 처리하고 넘어가고 있다는 거야, 데카르트가.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라틴어에서 데오 에트 크레아투리스는 삼격으로 코무니스에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쿠아이는 그 관계 대명사로서 에이우스 노미니스 시그니피카치오와 연결돼 갖고 신과 피조물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이름의 의미, 실체의 의미, 그것은 명료하게 이해될 수 없다. 이러고 이제 넘어가 버린다는 거야.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회피하고 있다 이 말이야. 하이데거는 데카르트를 향하여. 그래서 이러한 회피는 다음을 의미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데카르트는 Rest denn in der Idee der Substantialität beschlossenen Sinn von Sein und den Charakter der Allgemeinheit dieser Bedeutung unerörtert. 자, 이러한 회피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 데카르트는 실체성의 이념 안에 포함된 존재의 의미와 이 의미의 보편성의 특징을 논의되지 않은 채 두고 있다 이 말이에요, 데카르트는.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이걸 계속해서 그 존재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하고 그냥 회피하여서 이 실체성의 이념 안에 포함된 존재 의미와 그 의미의 보편적 특징을 논의하지 않고 두고 있다 이 말이야. 계속 나갑니다. 그런데 dem Bewusstsein selbst besagt hat zwar auch die mittelalterliche Ontologie so wenig nachgefragt wie die Antike. 고대의 존재론과 더불어서 이 중세의 존재론도 이 존재 자체가 의미하는 바로 그것을 뒤따라 질문하지 못했다는 거야, 거의. 그게 고대의 존재론도 존재 자체에 대한 그 의미를 뒤따라서 질문하지 못했고 중세 존재론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게 존재자의 어떤 속성을 분석하면서 그것을 실체라고 규정하고 그죠? 넘어갔지. 존재 자체가 의미하는 바를 질문하지 못해서 두 개다. 지금 하이데거의 문제는 지금 그거야. 하이데거가 제기하는 중세 존재론과 고대 존재론에 대한 문제점이야, 그게. 계속 나갑니다. Daher, 그렇기 때문에 ist es nicht verwunderlich, wenn eine Frage wie die nach der Weise des Bedeutens von Sein nicht von der Stelle kommt. 막 이렇게 막 나가.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사실은 놀라운 게 아니야. 뭐가 놀라운 게 아닌가 하면은 존재의 지시적 의미의 방식에 대한 질문과 같은 그런 질문은 진척되지 않고 남아 있다는 것. 그거는 놀라운 일이 아니야. 근데 조건이 있어. 그 조건이 뭔가 하면 그 질문은 바로 이 의미가 표현하는 존재에 해명되지 않는 의미의 근거 위에서 논의되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은 존재 자체에 대한 의미가 논의되지 않은 채 둔 상태에서 해명되지 않는 상태에서 질문을 제기하기 때문에 이러한 존재 망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존재의 지시적 의미의 방식에 대한 질문은 조금도 진척되지 않고 그냥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이 말이야.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Der Sinn blieb ungeklärt, weil man ihn für selbstverständlich hielt.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 의미는
해명되지 않은 채 머물러 있었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존재 의미를 젤프스트페어슈텐틀리히 자명한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 세계의 존재자들은 피조물로서 존재하고 있고, 신의 존재도 창조자로서 존재하고 있다. 이 세계의 존재자들은 지금 눈앞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따로 연구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 자명하게 있기 때문에 구태여 학문적으로 존재 질문을 던질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존재론적으로 그렇게 자명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어. 그런데 이게 문제라는 거야. 하이데거가 볼 때 이거는 이미 존재와 시간 거의 첫 페이지부터 나와요. 이런 문제점들은. 그죠? 그래서 자명한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존재 질문을 던지지 않았어. 던졌다 그래도 그거는 존재자의 속성을 분석하는 거지 존재자의 존재 자체에 대한 질문을 던진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재미있죠?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실체성에 대한 존재론적 질문을 회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 것으로서의 이 실체는 예를 들면 그 실체의 실체성은 선행적으로 그 실체 자체에서 자체로 접근될 수 없는 것으로 것임을 강조하고 있어. 그러니까 실체나 그 실체의 실체성은 데카르트한테는 뭐예요? 사물은 연장이고, 정신은 생각하는 사물이겠죠, 그죠? 생각과 연장인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그 실체성들은 그 자체에서, 그죠? 접근될 수 없는 것으로서 강조하고 있어, 데카르트는. 그게 문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실체 자체에서 선행적으로 그 자신을 위하여 접근될 수 없는 거야, 이것은. 선행적으로 그걸 강조하고 있어. 그게 이제 또 라틴어로 그 데카르트의 원문을 또 인용하고 있어, 하이데거가. 자, 어떻게 그 접근할 수 없는지를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한번 봅시다. 원문을. 라틴어 Verumtamen non potest substantia primum animad verti ex hoc solo quod citres existens quia hoc solum per se nos non apicit. 그러니까 Verumtamen, 그렇지만 이 실체는 우선적으로 animad verti, 그것이 실존하는 사물이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로부터 인지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오로지 그 자체를 통하여 우리를 촉발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실존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인지될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를 촉발하는 뭔가가 있어야, 그죠? 이 실체는 인지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촉발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실존한다는 그 사실만으로, 사물이라는 그 사실만으로 실체라는 거는 곧바로 프리뭄, 우선적으로 알아채질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데카르트는 언급하고 있어요. 그걸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독일어로 Das Sein selbst affiziert uns nicht, deshalb kann es nicht vernommen werden. 자, 또 번역해놨어. 이거를 독일어로
존재 자체는 우리를 촉발하지 않는다. 응? 그런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존재는 인지될 수 없다, 지각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촉발해야만이 존재는 인지되는데, 그것은 그 자체의 시간의 변화 속에서도 그 자체로 영속적으로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사물에 대한 어떤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지속적인 것으로서, 그죠? 남아있는 거지, 우리의 감각을 촉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식될 수 없다, 이렇게 결론 짓고 끝냈다 이 말이야, 데카르트는.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데카르트의 명제를 재현하고 있는 칸트의 어떤 그 발언의 진술에 따라서 볼 때, 자인 이스트 카인 레알레스 프레디카트, 순수 이성 비판에 나오죠, 그죠? 존재는 어떤 실제적인 수로가 아니다. 그게 존재는 수로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주어에 붙는 수로로서 규정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존재는. 계속 나갑니다. 이로써 원칙적으로 어떤 존재의 순수한 문제구분의 가능성이 포기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출구가 찾아지고 있는데, 그 출구는 뭔가 하면은 이때 그 출구 위에서 특징 지어진 실체의 규정들이 획득되고 있어. 그런 출구가 찾아지고 있어. 그러나 그것은 존재 자체에 대한 질문이 아니야. 존재자의 속성을 분석함으로써 나타나는 그러한 실체라는 거야. 이건 존재 자체에 대한 질문을 피하고 있다 이 말이야, 하이데거가 볼 때는. 계속 나갑니다. 와일자인, 존재는 실제로 존재자로서는 접근될 수 없기 때문에 존재는 그 해당 존재자의 존재하는 규정성, 곧 아트리부터, 속성을 통하여서 존재는 표현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존재자의 속성을 분석해서 실체로서 나타낸 거지, 그게 존재자의 존재에 대한 질문이 아니다 이 말이야, 하이데거는. 재밌죠, 그죠? 이래 나가는 거야. 계속 가면 사유가 뻥 뚫립니다. 하이데거의 의도도 나타나고. 그런데 그 속성은, 그러나 니트 두르히 벨리비거, 제멋대로의 임의적인 속성을 통해서 획득되고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야. 그게 존재가 표현되는 거는 그 속성이 임의적이고 제멋대로의 속성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불분명하게 나타나는 건 맞지만은 불분명하게 전제된 존재의 의미와 실체성의 의미를 가장 순수하게 충족시키는 그러한 속성을 통하여 존재가 표현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도 그럴듯한 거지, 제멋대로 임의적으로 갖다 붙여갖고 데카르트가 그 속성을 통하여 존재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유가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명료하게 전제되는 존재의 의미와 그 다음에 또 실체성의 의미를 충족시키는 그러한 속성을 통하여 존재가 표현되는데, 근데 이거는 존재 자체의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이데거. 이해가 되죠, 그죠? 계속 나갑니다. 자, 라틴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레스 콜포레아,
물체적 사물로서의 substantia finita, 물체적 사물로서의 유한한 실체 안에서 우선적으로 필연적인 지정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은 연장이에요. 그게 데카르트적으로 보면 이 세 개의 사물의 속성은 뭐예요? 연장이에요. 그리고 신의 정신과 인간의 정신은 생각하는 사물이에요. 그게 생각하는 사물 빼면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의 실체는 뭐야? 연장이야, 연장. 이래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틴어로 또 나와. Quin et facilius intelligimus substantiam extensam vel substantiam cogitantem quam substantiam solam omissio eo quod cogitet vel sit extensa. 자, 우리는 코기테트, 생각하는 것이나 엑스텐사, 연장된 것, 그런 것을 생략한 그런 실체보다 연장된 실체와 또는 생각하는 실체를 훨씬 더 쉽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그냥 그 자체로, 그죠? 이 말은 그냥 생각하는 것, 연장된 것, 이런 것들을 빼버리고 우리가 이 세계의 사물과 정신을, 그죠? 분석하는 거는 제대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데카르트적 관점에서 보면 데카르트가 말하는 거는 그런 것들을 뺀 그런 실체보다 우리는 그걸 집어넣어서 연장된 사물, 생각하는 사물, 이렇게 했을 때에 그것을 우리는 훨씬 더 쉽게 파킬리우스, 우리는 이해한다 이 말이야. 이게 라틴어 번역인가, 원문에. 재밌죠, 그죠? 이해하는데, 왜냐하면 실체성은 라치오네 탄툼, 이거는 하이데거 해석하면서 라틴어와 독일어를 막 섞어놨어. 이거 하이데거 해석입니다, 데카르트에 대한. 왜냐하면 실체성은 오로지 라치오네, 이성에 기속된 것이고, 그리고 실체적으로 존재하는 바로 그것 자체와 같이 실제로 분리될 수 없으며, 그래서 실제로 분리되어서 눈앞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체성이라는 거는 우리를 촉발해야 돼. 우리의 이성으로 보는 거야. 이게 서구 형이상학 전체가 여기에 걸려 있는 거야. 이거는 플라톤으로 또 올라갑니다, 여러분. 플라톤이 뭐야? 이데아의 세계의 형상을 보는 눈은 우리의 감각적 눈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의 눈, 지성의 눈이라 그랬잖아. 이미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고대 철학으로도 올라가. 그러니까 헤라클레이토스가 만물은 유전한다 그러고, 그 배후에 로고스가 있다 그랬고, 특히 파르메니데스가 이 세계의 일자로서의 정지된 존재는 오로지 우리의 누스로서만 볼 수 있다 그랬어. 그게 이성이 중요한 거야. 그 이성만이 이 실체를 볼 수 있었던 거야, 고대 철학부터. 데카르트는 이러한 존재 망각의 역사에 기속돼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실체성도 이성에 기속된 거야. 이성으로만 볼 수 있으며, 그래서 실체적으로 존재하는 것 그 자체와 같이 실제로 분리되어서 눈앞에서 발견되어서 현존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해가 되죠, 그죠? 딱 떼갖고 분리돼서 우리 눈앞에서 이래 볼 수 있는 게 아닌 거야, 실체성이라는 거는. 계속 나가면 재밌죠, 그죠? 예도가 드디어 하이데거
1차자로 강좌로 돌아왔어요. 쏙쏙 들어오죠. 이 존재와 시간, 이 어려운 책이 전혀 막힘없이 들어오죠. 그죠? 신비한 경험을 계속 체험하실 겁니다. So sind die ontologischen Grundlagen der Bestimmung der Welt als res extensa deutlich geworden. 이와 같이 이 세계를 연장된 사물로서 규정하는 존재론적 토대가 이제 명료해졌어. 누구한테서? 데카르트한테서. 이제 명료해졌어. 그거는 뭔가 하면은 이 세계는 바로 연장된 사물로 규정했어. 그죠? 데카르트는. 그런데 그것의 존재 의미 안에서 해명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해명되지 않은 것으로 제시되고 있는 실체성의 이념은 각기 그때마다의 실체에 가장 탁월한 실체적 성질을 우회하는 애움길 위에서 서술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요? 존재 자체를 묻는 게 아니라 존재자의 속성을 분석함으로써 그 애움길을 통하여서, 그죠? 데카르트는 해명되지 않는 실체성의 이념을 서술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실체성의 이념은 뭐야? 존재 의미로서 해명된 게 아닌 거야. 이거는 존재자의 속성을 분석한 거라고. 존재자의 존재 자체를 문제 삼은 게 아니다 이 말이야. 하이데거. 이해가 되죠, 그죠?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실체적 존재자를 통한 실체의 규정 안에는 이제 또한 이 용어의 이중적 의미에 대한 근거가 놓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실체적 존재자를 통하여 속성의 분석을 통하여 실체를 규정하는 이런 것에는 이러한 실체란 용어의 이중적 의미에 대한 이유가 놓여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분석했는지, 왜 이 세계의 실체를, 정신의 실체는 생각하는 사물이고 물질의 실체는 연장된 사물로 규정했는지, 그것은 바로 실체를 규정하고 있는 그 존재자의 속성 분석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재밌죠, 그죠? 계속 나갑니다. Intendiert ist die Substantialität und Verstanden wird sie aus einer 자이엔된 Beschaffenheit der Substanz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의도되고 있는 것은 실체성이요. 이 실체성은 실체에 존재하는 속성으로부터 이해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이 실체의 속성의 분석, 그거는 존재자의 속성을 분석하는 거예요. 이거는 존재 자체의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존재적인 것이 존재론적인 것 아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실체라는 이 표현은 때로는 존재론적 의미로, 그리고 때로는 존재적 의미로, 그리고 그러나 대개는 별수빈맨들 온티슈 온톨로기셜 베도이퉁 불분명한 존재적 존재론적 의미로 기능하고 있어. 그러니까 실체라는 의미는 때로는 존재적 의미로, 때로는 존재론적 의미로, 때로는 존재적 존재론적 의미로 그렇게 불분명하게 기능하고 있었다 이 말. 맞죠, 그죠? 그러니까 실체라는 거는 실체성으로 나타나고, 실체성은 특정 존재자의 속성을 분석하잖아. 그게 그 속성은 존재론적인 거지만은 그 존재자의 속성이니까 그거는 존재적인 거야. 그죠? 이제 이해가 되죠? 이 두 개를 다 합친 게 존재적 존재론적인 거야. 그게
존재론적이라는 거는 지성과 관계되어 있는 거고, 존재적이라는 거는 그 사물 자체의 존재 방식을 말해. 정말 이런 것도 어려운 건데 쏙쏙 들어오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인식과 관련해서만 존재론적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이성과. 그리고 실체는 이성과 관계된 거잖아요. 계속 나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게링피겐 운터시트 델 베도이튼 의미의 이러한 사소한 차이 배후에 그러나 원칙적인 존재 문제에 극복하지 못함이 숨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소한 의미의 차이 배후에는 존재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그러한 흔적이 숨어 있다 이 말이에요. 존재 문제 극복 못했다 이 말이야. 하이데거가 볼 때는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존재 문제를 베아르바이퉁 다루는 것, 취급하는 것은 뭘 요구하는가 하면은 in der rechten Weise 올바른 방식으로 된 아크비보카치오넨 다의성을 뒤따라 추적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그게 이런 존재 문제를 다루고 취급하는 것에는 올바른 방식으로 그것의 다의적 의미, 다양한 의미를 나슈피렌 추적할 것을 페얼랑트 요구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그 다음 장에서 하겠죠, 그죠? 그래서 베얼조 에트바스 페얼 주트 이런 어떤 것을 시도하는 자는 단순한 단어의 의미에 붙잡혀서는 안 되고 오히려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하면은 그게 단순한 이런 것들에 천착하는 자는 단어 의미에 붙잡혀서는 안 돼. 거기에 몰두해서는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사태 자체에 그러니까 이러한 뉘앙스가 뭐야? 미묘한 차이겠죠. 이러한 뉘앙스를 순수한 것으로 데려오기 위하여 그러니까 뉘앙스를 인식하기 위하여서 뉘앙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태 자체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 속으로 과감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과감하게 들어가는 것을 감행해야 되는 거야. 그거를 다음 장에서 하겠다 이 말이야, 하이데거 자기 자신이. 재밌죠, 그죠? 이렇게 나가는 거야. 여러분 20절 끝났습니다. 21절의 주제는 제목은 뭔가 하면은 Die hermeneutische Diskussion der kartesischen Ontologie der Welt. 데카르트의 세계 존재론에 대한 해석학적 논일 거예요. 세계 존재론을 하이데거가 어떻게 해석학적 논의로 가면서 비판하고 이제 이 수학적이고 기하학적인 데카르트의 공간 개념인 연장이란 개념을 삶의 세계, 생활 세계, 배려의 세계의 공간으로 바꾸어 놓는지 이제 그게 나오겠죠, 그죠? 그게 이제 그 뒤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정말 깊이가 있어, 그죠, 하이데거? 1차 자료의 맛을 아는 분은 정말 지성에 감탄하면서 따라오시겠지, 여러분들도. 계속 나갑니다. 자, 다음과 같은 비판적 질문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Tut diese Ontologie der Welt überhaupt nach dem Phänomen der Welt wenn nicht bestimmt sie 블라블라블라. 자, 어떤 질문인가 하면은 이러한 세계의 존재로는 도대체 세계 현상을 찾고 있는가? 과연 이러한 데카르트의 세계 존재론이 세계 현상을 올바르게 추구하고 찾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러한 세계 존재로는 적어도 자 존재자에게서 그것의 세계 적합성이 눈에 분명하게 보여질 수 있을 그런 정도로 세계 내부적 존재자를 규정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것이 세계 현상을 못 찾더라도 세계 적합성이 보여질 정도로 어떤 세계 내부적 존재자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정도로 질문하고요. 그런데 하이데거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어떤 세계성은 적중시키지 못하고 있어, 데카르트가. 당연하겠죠, 그죠? 생활 세계 안에서, 배려의 세계 안에서 도구를 사용하는, 도구 지시 연관으로서의 세계성은 적중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그죠? 계속 나갑니다. 두 개의 질문은 부정되어야 한다. 아니다, 이 말이야. 이 두 개 다 못하고 있다, 이 말이야, 데카르트는. 자, 데카르트가 연장으로, 존재론적으로, 원칙적으로 연장이라는 개념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그 존재자는 차라리 다음과 같은 것인데, 그게 뭔가 하면은 무엇보다 우선 손안에 있는 세계 내부적 존재자를 통과하는 그 과정에서 발견될 수 있는 그런 거다.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하이데거는 이미 세계 내부적 존재자를 현존재와 관계없는 사물 존재자의 어떤 관계를 이야기했어, 앞에서. 그죠? 여러분 생각나죠? 그런데 세계 내부적 존재자의 어떤 공간성 정도는 건드리고 있는데, 그러나 인간이 살아가는 현존재의 배려의 시간, 배려의 공간성, 그 다음에 세계 내 존재로서의 현존재의 공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다. 그거는 수학적이고 기하학적인 공간일지 모르지만 인간이 살아가는, 현존자가 살아가는 배려의 공간은 절대 아니다, 이 말이야. 쏙 들어오죠, 여러분. 그런 뜻입니다, 지금. 그게 데카르트의 이 공간 개념, 그러니까 실체로서 나타나고 있는, 데카르트가 말하고 있는 연장으로서의 공간 개념 갖고는 인간의 삶의 세계에 이러한 일상성의 공간을 표현해내지 못한다, 이 말이야. 삶의 철학으로까지 못 나갔다, 이 말이야. 수학적 공간으로서 인간이 분석할 수 있는 자연과학적 공간 정도에 머물고 있다, 이 말이야, 다른 말로. 계속 나갑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적합한 것일 수도 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러한 특정한 세계 내부적 존재자, 곧 자연이죠, 그죠? 그리고 인간과 관계없는 사물 존재자의 어떤 거니까 자연이지, 뭐, 자연. 그러니까 자연과학에서 말하는 자연, 이러한 특정한 세계 내부적 존재자의 존재론적 특징, 곧 실체성의 이념뿐만 아니라 그것의 정의 안으로 받아들여진 실존함이나 혹은 실존하기 위함의 의미,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곧 특정한 세계 내부적 존재자의 존재론적 특징은 뭐죠? 어둠 속으로 이끌려지고 있어. 데카르트한테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다음과 같은 가능성은 성립하고 있는데, 그 가능성이 뭔가 하면은 바로 신과 자아와 이 세계의 철저한 분리 위에 근거하고 있는 존재론을 통하여 이 세계의 존재론적 문제가
하나의 의미 안으로 세워지고 있으며 그 다음에 촉진될 가능성은 성립하고 있다. 뭔가 불완전하지만 어떤 신과 인간의 자아와 이 세계가 분리된 채로 뭔가 존재 질문이 하나의 의미 안에서 던져지고 촉진되고는 있다 이 말이야. 데카르트한테서도. 근데 문제가 있겠죠, 당연히. 그죠? 이건 문제가 있다 이 말이야, 지금 하이데거는.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자아와 세계와 신, 이게 다 분리돼서 그 위에서 존재 질문을 백날 던지면 뭐예요? 주체와 객체가 분리된 세계 내 존재로서의 배려의 세계, 삶의 세계가 아니라 근대 철학, 데카르트 이후로 근대 철학이 빠져 있었던 분리된 주객 철학에 머물고 있는 이런 존재 질문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이야, 다른 말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 하이데거가. 계속 나갑니다. 그러나 심지어 이런 가능성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명백한 증거가 획득되어야 돼. 어떤 증거가 획득되어야 되는가 하면은, 데카르트는 이 세계에 대한 존재론적인 규정을 하고 있는데 잘못된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세계에 대하여. 왜죠? 이 세계는 수학적이고 기하학적인 인식으로, 그죠? 공간이란 개념을 설정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 세계는 인간이 살아가는 세계라기보다는 자연과학적인 어떤 수학적인 인식으로만 파악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파악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에 대하여 잘못된 규정을 주고 있으며, 그뿐만 아니라 그의 해석과 그 해석의 토대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로 기결되고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이 세계 현상뿐만 아니라 우선 손안에 있는 세계 내부적 존재자의 존재를 건너뛰고 있어, 데카르트는. 그러니까 세계 현상과 그 다음에 세계 내부적 존재자의 존재 개념을, 존재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위벌 슈프링엔 건너뛰면서 넘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거야, 데카르트한테서. 하이데거는. 재밌죠 여러분? 이래 나가는 거야. 계속 나갑니다. 그러니까 분석은커녕 데카르트의 해석과 그 토대는 세계 현상을 건너뛸 뿐만 아니라 세계 내부적 존재자의 존재도 건너뛰고 있어. 그러니까 존재 자체에 대한 의미를 묻는 거는 말도 안 된다 이 말이야. 거기는 이르지도 못하고 있다 이 말이야 지금. 그래서 세계성의 문제를 해명하는 것에서, 그게 세계성의 문제는 어디서 다뤄? 앞에 14절에서 이미 예도가 엄청 세밀하게 다뤘죠, 그죠? 그 14절에서 이러한 현상에 다가가는 적절한 접근로를 획득하는 그 범위가 지시되었어. 그게 여기에 접근하는 거는 도구 지시성을 통하여 이 세계의 유의미성을 이야기하면서 하이데거는 접근하잖아. 그런데 지금 데카르트는 이런 방식으로 나가지 않고 수학적 인식, 기하학적 인식, 물리학적 인식, 자연과학적 인식에 머무르고 있다 이 말. 그런데 인간의 삶의 세계는 이 사물을 도구로 보고, 그죠? 거기에서 세계 내부적 존재자와 관계하며 이 세계는 도구 지시성을 통하여 의미 연관을 갖고 있고 그 의미 연관을
세계성에서 이미 다뤘다 이 말이에요. 이미 하이데거는 그거를 했어요. 그죠? 자기 철학을 데카르트와 비교하면서 지금 데카르트가 안 되는 이유를 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지시했어, 그 부분을. 자, 그런데 데카르트의 단초에 대한 비판적 논의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질문해야 될 거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질문해야 되는가 하면은, 현 존재의 어떤 존재 양식이, 존재 방식이 다음과 같은 존재자에 이르는 적절한 접근 방식으로서 확정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 존재, 그게 하이데거가 하려고 하는 개념이겠죠. 현 존재. 모기 때문에 이 가을 모기가 장난이 아니네요, 여러분. 자, 현 존재의 어떤 존재 양식이 다음과 같은 존재자, 곧 데카르트가 세계의 존재를 연장으로서의 존재와 동일시하고 있는데, 맞죠? 그죠? 이 세계의 존재는 연장인 거야, 그 공간이. 그런데 그 존재자에게로 적절한 접근 방식으로 현 존재의 어떤 존재 양식이 확정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현 존재는 데카르트를 따라가서는 안 되는데, 데카르트는 어떤 현 존재의 존재 양식에 따라서 이 세계의 공간을 연장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계속 나갑니다. 답은 뒤에 있으니까. 자, 이 존재자에 이르는 유일하고 참다운 접근론은 인식이고 인텔렉치오, 이건 이해라고도 번역되는데 인식이야. 여기서는 라틴어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줄 빡빡 치십시오, 수학적이고 물리학적인 인식의 의미에서의 인텔렉치오예요.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사용하고 있는 이 세계를, 이 세계의 사물의 실체가 연장이라고 보는, 그죠? 그것은 바로 수학적이고 물리학적인 인식의 의미에서 이 세계를 이해하고 있다 이 말이야, 데카르트는. 그런데 이거는 수학적이고 물리학적인 인식이지 현 존재의 삶을 규정하고 있는, 일상성을 규정하고 있는 배려의 세계의 공간성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세계의 현상을 인간의 어떤 존재 의미와 연결시키는 그 존재 질문은 놓쳤다 이 말이야, 데카르트는.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수학적 인식에 머물렀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이데거는. 계속 나갑니다. 자, 이러한 수학적 인식은 바로, 줄 치십시오 여러분들. 자, 그 인식 안에서 파악된 존재자의 존재를 확실하게 소유하는 것, 그것을 예들 짜이트 게비스 자인칸, 언제나 언제 어느 때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자의 파악 방식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데카르트가 사용하고 있는 수학적 인식은 바로 어떤 인식인가 하면은, 어떤 존재자를 어떻게 파악하는 인식론인가 하면은, 그 인식 안에서 파악된 존재자의 존재를 확실하게 합에 손으로 붙잡는 것을 매 순간 언제나 확신해야 되는 그러한 인식이다 이거. 그런데 이러한 존재자의 수학적 인식으로 파악된 이 세계의 사물의 존재자의 존재를 확실하게 손으로 잡아서 그걸 매 순간
확실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인식은, 그죠? 이 세계를 대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석 대상으로 보고, 근대의 자연과학이 했던 것처럼, 주체와 객체에 떨어진 철학으로서 이 세계를 대상으로 보고, 분석 대상으로 보고, 그죠?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사물로 봤다, 이 말. 이미 존재와 시간에 이런 게 나오고, 주객 철학이다, 이 말이에요. 데카르트는. 당연하죠, 그죠? 그래서 수학적 인식은 존재자의 존재를 확실하게 손으로 붙잡는 것을 매 순간 확인할 수 있는,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인식 방식이다, 이 말이에요.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존재 방식에 따라서 볼 때에 다음과 같은 것이 본래적 의미로 존재하는 건데, 그게 뭔가 하면은 수학적 인식 안에서 접근 가능한 그런 존재를 충족시키는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적 존재 안에서 접근 가능한 그런 존재만을 충족시키는 그런 철학인데, 그런 것만이, 그런 존재자만이 데카르트한테는 본래적 의미로 존재하는 거였다, 이 말이. 이해가 되죠, 이제? 그러니까 수학적 인식에서 접근될 수 있는 확실한 그런 존재자의 속성, 그런 걸로 존재하는 것만이 데카르트한테는 본래적 의미로 존재하는 거였다, 이 말이에요. 쏙쏙 들어죠, 그죠? 자, 이제 조금만 더 하고 마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존재자는 하이데거가 강조해 놨어요. 이탈릭체로. 이러한 존재자는 바스 인멀 이스트 바스 에스 이스트, 그것이 무엇인 바로 그것으로서 언제나 존재하는 바로 그것이야. 그러니까 이런 존재자는 그것이 무엇인 그것으로 언제나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변화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언제나 그것이 무엇인 그것으로서 남아있는 그러한 존재자. 그래서 수학적 인식이 파악할 수 있는 지속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만이 데카르트는 실체라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된 존재자에게서 이것은, 자, 이것은 이 세계에 경험된 존재자에게서 이것은 그것의 본래적 존재를 형성하고 있어, 그죠? 그런데 이것으로부터, 이런 본래적 존재로부터 보여질 수 있는 건 뭔가 하면은, 줄치십시오. 그것은 바로 지속적인 머물러 있음의 특징을 가져야 돼. 독일어로 여기도 강조해 놨어. Das ständigen Verbleibs.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음의 특징을 가져야 돼. 맞죠? 그게 실체인 거야. 그리고 뭘로 쓴가 하면은, 이건 라틴어로 또 써놨어. 여기 봐봐. 라틴어로. 그죠? Als Remanens Capax Mutationum. 다양한 변화들을 수용한, 하지만 그러나 남아있는 것으로서 지속적인 머물러 있음의 특징을 가져야만이 본래적 존재인 거예요. 데카르트한테서. 그런데 이거는 수학적 인식에서 드러나는 실체인 거야, 그죠?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본래적으로 eigentlich ist das immerwährend bleibende, 자,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 그것만이 본래적으로 존재하는 것. 지속적으로 시간의 변화 가운데서도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 그것만이 본래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누구한테서? 데카르트한테서. 이게 근대 철학의 아버지의 사물의
속성을 통하여 분석한 실체 개념의 규정인 거야. 하이데거가 볼 때. 하이데거 해석이겠죠, 물론. 그래서 이런 것은 오직 수학만이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시간의 변화 가운데서로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 그것만이 본래적으로 존재하는 건데, 이러한 것은 수학만이 인식할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데카르트의 철학은 수학적 인식에 머무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삶의 철학, 인간의 니체가 하이데거에게 제공해 주었으면 딜타이를 통하여 굴절되어 나타났다. 이 삶의 철학, 후기 후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생활세계의 철학, 인간이 살아가는 일상성의 철학, 삶의 철학을 결코 적중시킬 수 없다, 이 말이야. 데카르트의 철학은. 재밌었죠, 여러분, 그죠? 얘도 정말 정신없이 지나왔습니다. 고생하셨고요. 41번째 강좌였습니다, 여러분. 42번째에서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여러분.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여건이 되시는 분은 꼭 사막의 철학자의 이 클래스 넘치는 강좌 꼭 후원해 주십시오. 얘도 물러갑니다. 추스.